우리는 노래방에서 빠져나와 자연스럽게 근처의 모텔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서자마자 서로의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살짝 뱃살이 나와 있었지만 그런 모습조차 귀여워 보였고 4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매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울릴 때마다 그 소리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이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맞이한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더 이상 따뜻한 저녁밥상이나 그녀의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일에도 항상 저를 걱정하고 보살펴주던 사람이었기에 그녀의 빈자리가 일상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그저 일상의 소소한 대화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모르게 자주 전화를 확인하면서 아내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함께했던 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아내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을 챙기는 것도 아침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던 것도 모두 그녀가 해주던 일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막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딸은 대학교 생활을 즐기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저는 그저 남겨진 시간이 많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따금씩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면서도 그들의 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저 스스로 외로움을 감추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아직 혼자야? 그럼 혼자지. 애들은? 아들 녀석은 직장 다니고 딸은 대학교에서 공부하느라 바쁘고. 그럼 너도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너무 혼자 있으면 우울해진다니까. 나도 즐기고 싶은데 취미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자 친구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처럼 좀 살아봐. 요즘 나 완전 자유롭게 지내고 있어. 성인 나이트, 가라오케, 그리고 묻지마 관광 같은 데 가서 여자도 만나고. 너도 한번 해봐. 성인 나이트나 가라오케야 나도 몇 번 가봤지. 근데 묻지마 관광? 그건 뭐야?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몰라. 친구는 흥미롭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거 진짜 좋아. 딱히 목적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여행인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스트레스 확 풀린다니까. 완전 추천해. 그래? 좀 궁금하긴 하네. 한번 가봐. 내가 다음에 같이 갈까? 친구가 자신감 있게 제안하길래 잠시 고민이 됐죠. 아내가 떠난 후로 삶의 활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터라 이런 새로운 경험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생각해볼게. 한 번쯤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친구와의 대화 후 저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토요일에 묻지마 관광을 가기로 약속을 잡았고 저는 그날 아침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는 이미 먼저 와 있었고 제 모습을 보자마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칭찬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꾸며 입어야 여자들이 좋아하지. 대충 입고 오는 남자들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오는지 모르겠어. 친구는 저를 툭툭 치며 건너편에 서 있는 버스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몇 대가 모두 묻지마 관광 버스야. 연령대도 다양하니까 우린 오늘 40, 50대가 많은 버스로 타자고. 저번에 60대가 많은 버스에 탔다가 내가 완전 기 빨렸다니까. 친구는 웃으면서 저를 끌고 한 버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버스 앞에 도착하기 전에 친구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묻지마 관광은 말이야. 출발 장소, 날짜는 정해져 있어. 그냥 버스에만 올라타면 돼.
근데 목적지는 출발 직전에 알려주거나 도착할 때까지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 저는 처음 듣는 설명에 신기했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니 조금 기대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우리가 타자 시선들이 한 번에 쏠렸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시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스캔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친구와 나란히 빈자리에 앉았지만 처음 겪는 상황에 약간의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긴장할 거 없어, 그냥 편하게 즐겨. 친구가 속삭이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한 느낌이 드네. 다들 왜 이렇게 쳐다봐?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누가 왔나 궁금해서 그러지. 여기서도 첫인상에서 많이 결정되니까 긴장 풀고 웃어. 잠시 후 버스가 거의 만석이 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사회자는 힘찬 목소리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더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묻지마 관광의 사회자 이현승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드릴 테니 제 말만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리 배정 전에 파트너 정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남자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각자 한 가지 물건을 내놓으세요. 핸드폰, 시계, 키 뭉치 등 자기만의 특색 있는 물건을 하나씩만 넣어주세요. 저는 친구를 보며 약간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무슨 물건을 넣으라는 거야? 친구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파트너 정하는 거야. 너도 빨리 뭔가 내놔. 여기에 따라 오늘 하루가 결정되는 거라고. 저는 주머니에서 키 뭉치를 꺼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변 남자들도 각자 물건을 내놓았고 사회자는 그 물건들을 모두 모아 봉투를 흔들며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여자분들 중 한 분씩 나오셔서 이 봉투에서 물건을 하나씩 뽑아주세요. 뽑은 물건의 주인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파트너가 됩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활기차고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여성들이 한 명씩 물건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이 검정 비닐봉투에서 제 키뭉치를 뽑았을 때 마음속으로 약간의 긴장과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파마 머리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몸매가 적당히 풍만하면서도 분위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가 제 옆으로 앉을 때 눈인사를 나누었고 저는 웃으며 가볍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요. 처음 오신 거죠? 네, 맞아요. 친구가 추천해서 왔는데 조금 낯설긴 하네요.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몇 번 오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나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별다른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약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버스 안에 울려 퍼졌죠. 여러분, 이제 커튼을 쳐주세요. 사회자의 말에 승객들이 하나둘 커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은 어두워졌고 희미한 조명이 켜지면서 분위기가 더욱 차분해졌죠. 그 순간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더군요. 그러자 사회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옆에 계신 분들과 친해지실 시간이 왔습니다. 잠시 뒤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남편이나 아내, 자식, 직장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오늘의 여행에만 집중해 주세요. 옆에 앉은 여성분과 저도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아직은 뭔가 어색해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버스는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신나는 뽕짝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사회자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한층 띄웠습니다.
우리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다들 여기서 에너지를 다 쏟으실 준비되셨죠?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하자 옆에 앉은 그녀도 살짝 웃으며 박수를 치더군요. 저도 따라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간단한 간식거리와 함께 소주 한 병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주를 받자 옆에 있던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랑 한잔 하실래요? 좋죠. 마침 목이 좀 말랐거든요. 저는 웃으며 소주를 따라 건넸고 그녀도 소주를 받아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건배하며 한 잔을 나눴죠. 사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긴장되긴 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풀리니까 조금은 괜찮아졌네요. 제가 말을 꺼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다들 긴장하죠. 하지만 여기는 다들 편하게 즐기려고 오는 자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버스 안의 분위기는 음악과 술,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점점 더 뜨거워졌고 저도 그 열기에 서서히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그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버스 안에서는 춤을 추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볼 시간입니다. 제 말만 잘 따라주시면 오늘 여행은 더없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먼저 술잔을 채워서 모두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술잔을 들고 고개를 들었고 저도 옆에 있는 그녀와 함께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더 묘해지던 순간 사회자가 이어서 말했죠. 그럼 술잔을 들었으니 이제 파트너와 함께 러브샷으로 원샷을 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시에 우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모두 분위기에 맞추어 천천히 러브샷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그녀와 살짝 시선을 마주쳤고 둘 다 어색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이댔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에 닿을 때 그녀의 부드러운 체온이 느껴졌고 술잔을 기울일 때는 그녀에게서 은은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마치 순간적으로 모든 감각이 그녀에게 집중되는 기분이었죠. 러브샷 2, 우리는 살짝 멋쩍게 웃으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러브샷이라니.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은 다 그렇죠. 그래도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사람들이 더욱 흥에 겨워 춤을 추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음악이 멈췄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할 겁니다. 모두 커튼이 확실하게 쳐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제 말을 잘 따라주세요. 저는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옆에 앉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회자의 다음 말이 불편한 예감으로 다가왔거든요. 자, 남자분들, 여자분들을 만져주세요. 안 만지시는 분들은 10,000원 벌금입니다. 순간 저는 당황해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 라는 신호를 보내더군요. 그녀의 표정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벌금 내기 싫잖아요. 그녀가 저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이왕 온 거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풍만한 부위에 제 손을 올렸고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여전히 낯선 기분이 들었지만 분위기에 맞추려는 마음이 더 컸죠. 주변에서는 곳곳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며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자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다음 게임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번엔 여자분들 차례입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의 물건을 만져주세요. 벌금은 이번엔 5만 원입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어느새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사회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술 기운과 함께 서로에게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그녀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네요. 사실 좀 어색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재밌죠. 이렇게 정신없이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좁은 버스 안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 오늘 정말 화끈한 커플들이 많이 생기셨네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천국 가시려면 힘 조절 잘하세요.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사회자의 유쾌한 말에 따라 분위기가 정리되었습니다. 사회자는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부터 4시까지 자유시간입니다. 4시까지 꼭 여기 버스에 오셔야 합니다. 늦으시면 버스는 출발합니다. 자, 모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버스에서 내려 예약된 식당으로 향했는데 그때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친구는 이미 자신의 파트너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저를 보며 힐끔 웃더니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별다른 인사 없이 그녀와 함께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술과 음식이 들어가자 그녀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가 웃으며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 근처 노래방에 가서 좀 놀다 가요. 순간 놀랐지만 저도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까 노래 잘 부르시던데 오늘 한번 제대로 들어봐야겠네요. 제가 살짝 농담 섞인 말투로 말하자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참 놀리지 마요.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녀와 손을 잡고 인근 노래방으로 향했죠.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서로에게 한층 더 자연스러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래방에 도착하자 우리는 작은 방을 하나 골라 들어갔습니다. 안주와 술을 시킨 뒤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자신 있게 첫 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를 듣는 동안 저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그 순간순간마다 마치 둘만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듯 했죠. 저도 한 곡을 불렀고 그녀는 술잔을 건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자기. 우리 오늘 여기서 재밌게 놀아봐요. 좋죠. 여기서 이렇게 같이 있으니 더 즐거운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며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다가왔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춤을 추기 시작했죠. 사실 춤이라고 하기엔 그저 몸을 맞대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음악의 리듬에 맞춰 서서히 서로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제 등과 허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느껴지자 저는 그녀가 은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저를 이끌어주는 듯했고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기 이거 좀 위험한데. 제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해요. 분위기 좋잖아요.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서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용기 있게 그녀의 입술을 찾았고 우리는 격렬하게 키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술기운과 분위기에 완전히 취해버린 우리는 그곳에서 서로의 존재를 탐닉하며
더 깊은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죠. 서로의 손길과 숨결이 점점 더 격렬해졌고 그 작은 노래방 안은 마치 둘만의 세계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여기서 말고 우리 다른 데 가서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자기야,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모텔로 가죠. 우리는 노래방에서 빠져나와 자연스럽게 근처의 모텔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서자마자 서로의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침대에 몸을 누이자마자 우리는 뜨겁게 서로를 원하며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뱃살이 나와 있었지만 그런 모습조차 귀여워 보였고 4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매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울릴 때마다 그 소리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저는 아내가 떠나고 처음으로 한 여자에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집중하며 온몸으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열정으로 응답했고 우리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교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에 땀을 흘리며 모든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짧은 휴식 후 그녀가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욕실로 이끌었습니다. 자기 같이 샤워하자. 그녀의 제안에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욕실로 들어가 다시 뜨거운 물속에서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몸을 만지고 다시금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다양한 기술은 정말 저를 놀라게 만들었고 그 순간이 신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샤워를 끝내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우리는 이 차를 즐기며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눴습니다. 자기 정말 대단해. 이렇게 좋은 경험은 처음이야. 제가 숨을 고르며 말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느껴본 것 같아. 오늘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나누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나눴습니다. 50년 인생 동안 이렇게 뜨겁고 강렬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저는 그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모텔에서 충분히 쉬고 오후 3시 반이 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와 저는 나란히 버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친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를 보면서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자리에 앉았고 그녀도 제 옆에 자리 잡고 기대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각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4시가 되자 사회자가 모든 사람이 버스에 탑승했는지 몇 번이고 확인한 뒤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어색하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술이 오가며 형님, 동생, 자기야, 여보 같은 호칭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버스 안은 마치 시끌벅적한 시장처럼 떠들썩했죠. 저도 그녀와 함께 안주와 술을 나누며 음악이 나올 때마다 신나게 춤을 췄습니다. 그녀와 몸이 부딪힐 때마다 저도 모르게 다시 남성적인 본능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죠.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묻지마 여행의 규칙은 서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냥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저 웃음으로 넘기기로 했죠. 저녁 7시쯤 버스는 출발지에 도착했고 그렇게 우리는 광란의 파티를 마무리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기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진한 포옹과 과감한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속삭이듯 말했죠. 자기야,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인연이 되면 또 만나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끝내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은 남았지만 규칙대로 묻지마 여행을 마무리하고자 했죠.
버스에서 내려 친구와 나란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음을 띠고 말했습니다. 어때? 내 말이 맞지? 재밌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네. 가끔 이렇게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론 오늘의 기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각자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봤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본 뜨거운 감정과 경험이었기에 더욱 인상 깊었죠. 집에 도착한 뒤에도 그 여자의 목소리, 미소,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포옹과 키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하루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 번 묻지마 관광을 다녀오면서 다양한 컨셉을 경험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번 여행의 목적지가 다르고 그날의 테마에 따라 분위기도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그때마다 처음 그녀와 함께한 그 순간이 자꾸 떠오르곤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건 산악회를 컨셉으로 한 여행이었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자, 오늘은 산 정상을 향해 출발합니다. 라는 사회자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등산화를 신고 준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등산을 좋아하지 않았던 저는 내내 파트너와 헉헉대며 산을 오르다 보니 그날의 여행은 온통 숨차고 힘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정상에 올라선 순간 파트너는 힘들었죠. 그래도 경치가 좋잖아요. 라며 웃었지만 제 얼굴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다음은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는 컨셉이었습니다. 묻지마 관광이기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다 여행입니다. 지금부터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이번에도 쉽지 않겠군이라고 생각했죠. 파트너와 함께 배에 올라타자 파도가 꽤나 거칠었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파트너가 걱정스럽게 묻길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이미 울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배에서 간신히 섬에 도착했을 때는 더 이상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기보다는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다가 또 다른 컨셉은 술판을 버려놓고 노래하며 노는 날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커다란 야외 텐트가 펼쳐져 있었고 중앙에는 이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무조건 마시고 노는 날입니다. 다들 기분 좋게 즐겨보세요. 사회자가 소리치자 사람들은 각자 술잔을 들고 텐트로 모여들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텐트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술잔이 도는 속도가 어마어마했죠. 저도 어느새 기분이 좋아져 파트너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텐트 안을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날은 끝까지 웃고 마시며 보낸 하루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처음 그녀와의 묻지마 관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도 놀고 저렇게도 놀아보았지만 결국엔 처음이 제일 기억에 남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느낀 건 묻지마 관광은 파트너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산을 타고도 배를 타고도 술을 마시며 신나게 놀아도 결국엔 나와 마음이 잘 맞는 파트너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처음 그날 그녀와 함께했던 기억은 뭔가 특별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뛰어나지 않았고 나이도 어리지도 않았지만 그날의 감정은 유독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번 묻지마 관광을 다녀오며 많은 경험을 했지만 더 이상 저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친구가 가자고 할 때마다 또 가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웃음을 짓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처음 그녀와의 기억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녀온 묻지마 관광에서는 파트너와의 호흡도 맞지 않았고 산행도 힘들어서 스스로 이젠 그만해도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묻지마 관광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경험들도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 제게 맞는 건 처음 그녀와의 특별한 추억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저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게 된 것입니다. 꽤 좋은 회사에 들어가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딸아이의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안도감이었죠. 아들에겐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스로 책임지게 했지만 딸에게는 그런 고생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딸을 가진 아빠의 마음이란 다 그런 것 같아요. 딸아이가 첫 월급으로 저에게 선물을 사주었을 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선물보다도 딸이 성장해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감동적이었죠. 두 번째 좋은 소식은 아들이 여자친구와 결혼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하는 날 왠지 제가 더 긴장되더군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보다 1살 어렸지만 싹싹하고 예쁜 외모의 말투까지 부드럽더군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저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넬 때 제 마음속 걱정이 한층 덜어지는 느낌이었죠.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예의 바른 말투가 인상 깊었습니다.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답했을 때 아들의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니 저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여자친구와 결혼 계획을 설명해 주었고 두 사람의 성숙한 모습에 기특함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상견례 날짜를 잡고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죠. 그때부터 저는 상견례 준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 염색과 이발도 하고 백화점에서 맞춤 양복과 구두도 구매했죠. 아들의 상견례인데 아버지로서 체면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과 둘이서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찾은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룸으로 되어 있어 조용하고 분위기도 품격 있게 차려져 있어 딱 상견례하기에 적당한 곳이었죠. 아들도 조금 긴장한 듯 택시 안에서 자꾸 옷매무새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긴장하긴 내가 더한 것 같은데. 아버지 못 믿어? 잘할 테니 걱정 마. 한정식집에 도착하자 상대방 부모님이 벌써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는데 순간 예비 사부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죠. 그녀도 저를 보자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예비 사부인은 제가 첫 번째 묻지마 관광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지만 애써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비 사도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반갑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딸과 아드님이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그녀 역시 빠르게 태어난 모습을 보이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예비 사부인과는 이미 한번 깊은 인연을 나눴던 사이였으니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이어가야 했지만 저는 계속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자꾸 툭툭 치며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속삭이는 바람에 겨우 집중하려 했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식사 내내 예비 사부인과는 말을 주고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대화를 이어가는데 큰 문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성격 밝은 그녀가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 보면 그녀도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죠. 술잔이 오가면서 예비 사돈과는 조금씩 대화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잘 만나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술잔을 들어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예, 저희 아들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묻지마 관광의 기억이 떠오르며 불편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죠. 다행히 큰 실수 없이 식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아들은 저에게 살짝 묻더군요. 아버지, 오늘 왜 그렇게 긴장하셨어요? 무슨 문제 있었어요? 저는 애써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중요한 자리라 조금 긴장했을 뿐이다. 그렇게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일어난 일들을 곱씹으며 도무지 믿기지 않는 상황에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와의 과거, 그리고 상견례에서 마주친 순간이 계속해서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처음엔 좋은 감정이었던 그녀에 대한 생각이 그녀가 사돈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에 갑작스럽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묻지마 관광을 즐긴다는 것, 그녀가 바른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여자의 딸이 과연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죠. 만약 예비 며느리가 엄마처럼 우리 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새벽에 소주 한 병을 비우고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죠. 며칠이 지나도 그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출근해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때로는 묻지마 관광에 간 것 자체가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그녀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알아서 잘 처리할 일일 텐데 제가 지나치게 걱정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며칠간 고민만 하던 중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우 아버님이시죠? 저 선아 어머니입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목소리에 순간 놀랐습니다. 그녀가 전화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녀가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저는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궁금했기에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장소로 퇴근 후에 가기로 했죠. 그날 퇴근하자마자 저는 약속한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역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장소였고 사람이 많지 않아 대화하기에는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그녀는 이미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비 사돈어른. 그녀의 태도는 상견례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밝고 가벼운 분위기였죠. 저는 그녀의 밝은 태도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저는 간단하게 인사하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저의 태도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예비 사돈어른, 저의 아빠와 결혼했어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론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죠. 그녀는 잠시 제 반응을 살피다가 덧붙였습니다. 상견례 때도 그 일 때문에 걱정하셨죠. 저도 그때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건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와 남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결혼을 하고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죠. 다만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기에 남들 보기엔 아직 부부죠. 하지만 우리는 각자 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협의했고 지금 따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 딸과 아드님이 정말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뉴스에서나 듣던 조론이 제 현실에서 다가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누르고 있던 큰 돌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네요. 저는 어색하게 그녀에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 시기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제가 좀 과하게 행동했던 시간이 있었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의아했지만 그녀의 솔직한 말에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런 곳에 다니지 않습니다. 서로 짧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서 묻지마 관광에서 만났던 그 시절의 이야기는 더 이상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한 듯 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넘어가려는 분위기였죠.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아서였을까요? 우리는 서로 예비 사돈이라는 관계 때문인지 어딘가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그녀가 밝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보죠.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녀와의 과거가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